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의 북한산 국립공원과 도봉산, 이 도심 속의 생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중랑천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도봉구인데요. 최근 생태 도시로서의 매력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활력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도봉구인데요. 오늘 더리더는 이 도봉구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리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혁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도봉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진 구청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일단은 이 말씀부터 여쭙고 싶어요. 도봉구에 가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네. 도봉구 자랑을 좀 해주시죠. 어떤 곳입니까? 방금 박수연 앵커께서 금방 자연 친화적인 생태 도시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응답하라 1988 보셨죠? 봤죠. 굉장히 네. 인기 있었잖아요. 예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골목 문화가 살아있는 아주 정겨운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아직도 도봉구에는 그런 정감이랄까 그런 네. 문화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 서베이 조사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시민의 그 의식 조사를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네. 또는 이웃을 위해서 이 복지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위해 당신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조사를 한 네, 건가요? 도봉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뭐랄까요,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곳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곳, 도봉구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이제 자연적 측면이나 인간미나 이런 건 매우 좋은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이거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에도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쪽에 좀 역점을 두고 네. 또 이렇게 좀 이끌고 계신 상황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적인 측면 또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 서울의 변방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직도 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그 변방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제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서 해왔던 것이고요. 또 이제 도봉구에는 상당히 고유한 역사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봉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민들로 하여금 내 고장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도시의 정체성 확립. 세 번째로는 사람 중심의 어떤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을 구정의 역점 사업으로 역점적인 그 활동으로 이렇게 삼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네. 각종 사업에 55개인가요? 사업에 성과를 거둬서 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최근 네. 들려서요. 어떤 사업에서 큰 이 점수를 얻었던 건가요? 자치구에 특히 이제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는 상당히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자원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적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한 240억 정도의 외부 재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를 해서 어려운 재정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네.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개면적지만 얘기 좀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도봉구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잘 알려주십시오. 그 정부에서 주관한 17회 지속가능 발전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이 국무총리상을 저희 수상을 했고요. 예.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또 이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정부 합동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구가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계속 이 얘기하면 좀 따분하겠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2015년에 도봉구를 비롯한 4개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네. 뭐 이런 걸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무슨 사업인지 굉장히 궁금해서요. 궁금하시죠? 설명 좀 주세요. 네. 그동안의 동주민센터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감증명을 떼러 간다든가 네네. 또는 뭐 무슨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 간다든가 이런 직접, 네. 민원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좀 소극적인 행정이었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동주민센터가 복지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복지 행정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가서 직접적인 이 실태를 파악하고 네. 또 이제 서비스를 적정하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이 사회가 경쟁 위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지고 또 뭐랄까요 상호 간의 불신 이런 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을 단위에서 그런 불신과 또는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와 협력 또는 연대의 정신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방문간호사 또 마을 플래너를 약 59명을 새롭게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인 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는 실태 파악 또는 상호 간의 신뢰 조성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송파세 모녀 사건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예, 납니다. 네. 예. 많은 복지 재원을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마을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네. 문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하면 이제 어느덧 한류의 중심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도 뻗어나가고 있고, 뭐 일본, 중국, 각국을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인데 이 한류의 중심이 또 이제 도봉구로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레나를 건립한다고 들었어요. 아레나 네. 공연장을요? 네. 무려 뭐 한국의 최초이자 또 최대 규모로 지어진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예, 이것도 좀 설명을 주시죠. 어떻게 뭐 예정이 돼 있는 네,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한류가 급속도로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K-팝 공연과 관련해서는 그 공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 그릇을 우리는 아레나 공연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이런 공연 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문 공연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필리핀이나 대만까지도 이런 대형 전문 공연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K-팝이라고 하는 한류를 어떻게 국내에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국가적인 측면이 하나 또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도봉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변방이라고 하는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레나 공연장이 그 배드타운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는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쭉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레나 공연장에 들어서게 된다면 뭐 2만 석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네. 뭐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이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뭐 이와 함께 더불어서 문화예술 창업 공간이라는 드림박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계획도 조금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아레나 공연장은 단지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 하나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게이츠헤드 시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가 거의 황폐화됐습니다. 이 도시를 문화산업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재생하는 그리고 도시가 활력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든 사례가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이타마 아레나라고 하는 유명한 아레나 공연장이 있는데요. 이 공연장 하나로 인해서 이 도시가 활력 넘치는 그런 도시로 변모했거든요. 우리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2017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전에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창동역 주변에 61개의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서 이 박스파크를 조성하는데요. 영국에 이제 쇼디치 박스파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원용해서 우리가 지금 플랫폼 창동 61이라고 하는 공연 내지는 즐기고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 문화공간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4월에 개관하게 될 예정입니다. 4월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도봉구는요. 역사 문화 시설들도 개관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 운동가 함석헌 선생을 기린 함석헌 기념관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역사 문화 시설이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게 뭐 사실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잘 외화시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봉구에는 이제 근현대사를 매우 의미 있게 살다 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한국의 자유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수영 시인, 또 한국의 간디라고 일컬어지는 함석헌 선생, 또 일제시대에 우리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하셨던 간송 전영필 선생 등이 그 도봉구에 인연을 맺고 사셨는데요. 이분들을 이제 외화시켜서 도봉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싶어서 김수영 문학관은 2013년도 말에 개관을 했고요. 작년에 함석헌 기념관 그리고 간송 전영필 가옥을 보수해서 일반에 개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근현대사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도 지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뭐 함석헌 길, 김수영 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네. 붙여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이제 가인 김병로 선생이라고 우리 초대 대법원장을 하셨던 독립운동가의 그 이름을 따서 가인 네. 김병로 길을 우선 명예도로로 지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함석헌 길 또는 간송 전영필 길 이렇게 해서 명예도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가운데 함석헌 기념관의 경우는 그 네. 서울시의 주민 참여 예산으로 뭐 건립이 됐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네. 진행된 것이고 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함석헌 선생의 경우는 그 평화,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건립할 때 국민 성금을 모금해서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시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실시함으로써 저희가 주민들이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게 이제 함석헌 기념관 건립의 씨앗돈이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봉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육 분야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그러니까 지난해에 도봉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건 네. 뭐 어떻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하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함께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가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른바 문예체 세 개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협력 교사로 네. 정규 수업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약 70명의 그 마을 교사가 협력 교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차에 또 70명, 그러니까 140명이 이제 협력 교사로 참여했다가 다시 또 요구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210명의 마을 교사가 학교의 정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극인이 국어 시간에 연극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든가 예. 또는 성악가가 음악 시간에 성악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겠는데요. 가르친다든가 이건 학교 수업이 매우 재미있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특이한 점이 도봉구가 현직 교사를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해서 교육 정책에 이제 앞설 수 있게끔 뭐 이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학교 현장을 일반 행정기관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던 현직 교사를 교육 특보로 채용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학교와 마을이 또 학교와 구가 협력 관계가 아주 잘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뭐 1,300개 이상의 도시가 이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것 같아서요. 네,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좀 설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 산하기관인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10개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인증을 받습니다. 꼭 인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동은 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부모의 어떤 예속된 존재로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철학에 기초해서 민주적인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 아동 친화 도시의 기본적인 목표인데요. 올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도봉구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역할이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구청 운영 철학이나 뭐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면 되는지 뭐 등등해서 좀 한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관주도의 행정이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민간의 창의, 주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협치를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의 일방적 행정이 아닌 쌍방향적인 행정, 또 거버넌스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민간의 창의를 행정에 도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좀 개선돼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요. 뭐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혹시 건의하고 싶으신 점은 없으실까? 이 부분도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산업화 시대에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이 매우 유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뀐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혁신이 지방에서부터 일어나고 있고 민간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적으로나 또는 관행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측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의 일반적인 상황은 6대 4 내지 5대 5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측면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도봉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자, 따뜻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봉구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주세요. 네. 도봉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동 신경제 중심지 사업, 아레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도봉구가 이 배드타운이 아니라 음악 중심의 매력적인 문화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봉구의 앞날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의 꿈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궁금해요. 올 한 해 2016년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이제 설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도봉구청장으로서 도봉구가 추진하고 있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도봉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 한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또 K-팝을 즐기러 오는 그런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설 명절이 지나서 새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국가적인 어려움 그리고 개인이 처한 어려움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문화, 음악 도시, 그리고 역사의 도시. 이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즐거운 마을 공동체, 바로 서울시 도봉구가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이동진 구청장이 이끄는 혁신의 도봉구, 앞으로도 변화 어떻게 이뤄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